그 주대사가 말씀을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만물이 여호와로 일체고 깔아드립니다. 만물이 나하고 같은 일체이고 천지가 여호와로 통근이라 천지가 나하고 같은 뿌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상, 사람이라고 하는 상을 가지고 만물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인본주의적인 사상 때문에 지구는 이제 바야흐로 파멸일보 직전에 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좋은 면도 있지만은 사람을 위해서는 천지지간에 모든 만물이 다 많지만은 그 중에 사람이 있어 최귀하니, 사람이 가장 최고로 귀하니, 옛날서부터 우리는 귀가 아프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도 인간이라는 상을 너무 교만하게 가지고 모든 생물은, 심지어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인종, 다른 외계인조차도 우리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를 지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사생자부 네 가지 생의 스타일이 우리 있는데 여기에 사자가 들어가는 게 너무 많죠. 사자가 들어가는 게 뭐 있습니까? 죽을 사자 말고요. 사자가 들어가는 게 불교 용어 중에 우리 모든 질병의 원인은 무엇의 부조화라고요? 4대 원소의 부조화. 예, 이게 지금 40강인가요? 이제 40대면 말이죠. 공자님께서 무슨 나이라고 얘기해요? 네, 불혹. 예, 그래서 40대는 이렇게 좀 혹하지 말라, 그런 불혹의 나이라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들, 불자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 교인 여러분, 천주 교인 여러분, 이슬람 교인 여러분, 여러분들 혹하지 말아요. 사이비 도사라들한테 제발 좀 혹하지 말아요. 종교와 의학에 사기꾼이 제일 많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젯밤에 신의 축복이 내렸건 관세음보살이 동인도를 갖고 와서 투명한 동인도를 갖고 날라와서 나를 딱 만졌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안 본 사람 있으면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데 어떡할게요? 안 봤어도 봤다고 해야지. 그렇죠? 그런 집단 최면 현상에 여러분들 끄다리지 말고 나는 나대로 분수를 아는 종교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혹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불혹의 나이에 된다면은 헷갈리지를 않는 거예요. 뭐와 뭐를 헷갈리지 않느냐? 정기와 사기가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사기가 들어오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귀기도 되고 안 되면 더 나빠지면 이 맞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마구니가 됩니다. 네, 악마. 여러분들, 악마는 최초에 무엇으로부터 생각나느냐? 삿된 생각 하나서부터 생각나는 겁니다. 정기를 잃어버리면 전부 삿된 얘기인데 우리 한의학에서 불환금 정기산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요 죽질 않더라고요. 병에 걸려도, 불치병에 걸려도 별로 죽는 일이 없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저는 경상남도 이름을 밝혀도 되겠네요. 울산에 있는 친구 집에 빈대 붙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밤밤밤밤 운명처럼 친구네 집에 빈대 붙어 살고 있는데 그 친구 지금도 잘 있으시겠지? 그래가지고 새벽 3시면 문 두드려 술 내라, 밥 내라, 라면 내라. 그런데 사실은 생선과 식객은
사흘만 지나면 썩어요. 그래갖고 냄새가 나니까 언제 저 친구는 올라가나 그 집안에 폐해도 많이 끼쳤죠. 그런데 그래도 친구한테 은혜는 갚아야지. 그래서 서울에 가서 박사코소는 밟는데, 박사코소 밟는 시간에 제가 가서 까만 바바리 코트를 드라큘라 것처럼 긴 거를 입고, 왜냐하면 대학교 졸업할 때 제 형님빨 되시는 3년 동안 같이 하숙했던 지금 경주에 있는 모 한의대 교수하시는 박아무개 교수님 바바리 코트 가져가서 죄송합니다. 키가 저보다 훨씬 커가지고 입으면 발가락이 끌려요. 바바리 코트에다가 맨발에다가 꺼뭇꺼뭇신에다가 호주머니에다가 호도를 넣고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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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게 귀기가 돕니다. 머리는 지난번에도 8년 전에도 제가 길르긴 길렀습니다만 무슨 예수님처럼 장발로 하고, 눈썹은 지금보다 더 새카맸습니다. 뱃쌍말로 코는 오똑했습니다. 눈매는 아주 의심과 증오, 저주, 과거는 더러운 기억만 떠오르니까 사는 꼬락서니가 사람들만 보면 그죠, 꼬꼬락하지, 어이구 인물이 이뻐갖고 남자 손때나 타겠군, 뭐 이런 소리는 하고 댕기던 판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제가 한의원은 좀 지켜줘야죠. 하루는 한의원을 지키고 있는데 이거나 돌리면서 손운동이나 하면서 왜 그냥 자리만 떼어주는 거지, 이 한의원 망하지 않았다 하는 것만 지켜주고 있었죠. 그런데 세상에 저를, 인생을 바꿔주는 일이 우연치 않게 벌어졌습니다. 김자, 뭐 이름을 밝혀도 괜찮겠지만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상 이름을 제가 기억합니다. 김자, X자, 량자. 연세는 아마 40대 조금 전 아니면 그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저기 바닷가에 선주이신데 조그만 배를 하나 가지신 분인데, 어머니, 부인, 그냥 가족들여서 막 엉엉엉엉 울면서, 싫어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친구네 집에 몇 년 동안 빚진 거 한 번에 갚았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들어오실 때 벌써 알았죠. 뭐 배가 산더미처럼 불러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창증이라고 합니다. 창증. 요새 말로 암이죠. 암. 그래서 혈창, 고창, 기창 뭐 이래갖고 막 창증인데, 보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이 실핏줄이 다 막 터질 것 같아요. 피부가 찢어지게 아프대요. 일컬어서 간암이 오셨습니다. 또 오늘따라 한문이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아 참, 간암. 오늘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네. 아무래도 이 수서양 삼척경 넷째 손가락에 망각의 통로가 발달이 돼 있나. 어제 담배도 안 폈는데 어제 맥주를 조금 한 잔은 좀 했나 모르겠는데요. 자, 간암에 걸렸는데 마산인가 부산 쪽에서 사진 찍어도 하얗고 저한테 갖고 와서 보라 그러는데 한의사가 뭘 알아요? 항상 저는 거꾸로 보니까, 선생님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밑에 있잖아요. 이름을 위에 놓고 보셔야지 왜 그럽니까? 뭐 보면 제가 뭐 한의사가. 우리 한의학은 병을 보는 패러다임이 달라요. 뱃속 들여다보고 하는 거 한의학 아닙니다. 어쨌든 뭐가 허연해요. 울산에 있는 모 S병원에서 찍어도 똑같은 진단, 불치의 진단을 받으신 지가 제법 되신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정말 한참 전, 1980년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네 집에 빈대 붙어가지고 땡초노로 타다가 지쳐가지고 남산 근처 파출소에서 끌려가가지고 한의사 면허증 보여줘서 겨우 풀려나고, 여기저기 부전살이도 안 받아줘. 그리고 다시 또 입산하자니 정말 행자생활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돌팔이로 이러다가 늙어 죽나. 그래 뭐 친구네 집에 가서 제가 이제 빈대 붙고 살고 있을 적의 이야기인데, 친구가 박사 코스를 밟으러 가는데 자리를 지키다가 김X량 씨가 들어오는 바람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기 발밑을 들여다봐라. 모든 병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발밑을 들여다봐라. 그래서 제가 간암에 뭐 처방이 없겠어요. 아니 인진 오룡산 같은 것은 우리가 인진쑥 여러분들 많이 드시대요. 인진쑥. 네. 그거 괜찮아요. 그런 대로
뭐 한약을 먹으면 뭐 간이 나빠진다고? 청간 해울탕, 간을 맑게 하고 울기를 풀어주는 약은 여자들의 유방 종양 같은 것도 없게 하는 약도 있는데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지. 보약을 잘못 먹다 보니까 뚱뚱한 사람에게 더욱더 끈끈한 보약을 줘서 지방간을 만드는 수야 있겠지요. 그건 음양간을 잘못 쓴 처방 낸 사람의 잘못이지 왜 간을 맑게 하는 약이 없겠어요. 우리가 세간명목탕이라고 해서 깔아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안 쓴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청간해울탕, 세간명목탕 이런 것들이 다 간자가 들어갑니다. 간을 씻어줘서 눈을 맑게 한다. 언젠가 강의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간암의 약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간암약은요 사실은 파적이라고 합니다. 파적. 파자는 오늘따라 또 생각이 나네. 적자도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쓰나? 네. 파적지제라고 하는 약을 씁니다. 여러분들 파적지제. 여러분들 적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것이 뭉쳐서 쌓였을 때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취라고 하는 것도 좀 어려운 한문이긴 한데 이거는 움직인다고 해서 이거는 양성종양, 이거는 악성종양, 오적육취라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오장의 기운쯤 가서 움직이지 않는 거, 간심비패신 5가지 적이 있는데 이건 못 고친다고 해서 옛날에 씁니다. 창병이에요. 창병. 이거는요 사실 일종의 천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이제나 창병, 암은 어려웠어요. 그러나 좀 움직이는 건 양성종양은 여러분들 유방에 뭔가 딱딱하게 결핵처럼, 폐결핵이 아니라 결핵, 핵이 뭉친 것처럼 생겼는데 수술했는데 또 이쪽으로 움직여 갔을 망정 암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여러분들이 크게 수술 안 하고도 다 드러내지 않고도 살고 계신 분들 많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방결핵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치료할 적 우리는 청간해울탕을 써요. 청간해울탕. 저는 웬만한 약안에는 요새 오시는 분들의 80%는 아니 한 70%는 청간해울탕을 무조건 깔고 봅니다. 전부 지금 울화가 쌓여 있거든요. 여러분 이리 가면 경찰서, 저리 가면 파출소. 죽자니 청춘이요 살자니 고생이라. 이혼을 하자니 동네망신 같고 안 하자니 이 친구하고 죽을 때까지 살라니 지금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80세 된 노인도 이혼 서류에다 도장 찍어달라고 이제는 막 아예 갈등 없이 살자고 하는 판이. 어떻게 보면 건강상은 좋습니다. 가문의 수치가 될지언정 갈등 오래 하시는 거 여러분들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이혼 권장하는 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아서 원수가 되느니 빨리 갈라져서 적이 되는 원인을 없애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가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 쪽에는 뭐라는 말이 있느냐? 불환금 정기산이라 금하고는 바꿀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환금 정기산도 일종의 암 치료약이에요. 그리고 몸은 좀 말라보이는데 배만 뚱뚱하더니요 약이 좀 건조하고 소화지대도 들어가고 이름도 멋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또 이게 쌍화탕하고 합해가지고 쌍금탕 하면 뭐든지 좋거든요. 쌍금탕도 써봤죠. 파적지제라고 해서 막 두들겨 부시는 약이 있습니다. 삼능 봉출이라는 거 깔아드리겠습니다. 우리 PD님 수고 많으신데 삼능이라고 하는 약하고 봉출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삼능 봉출은요 웬만한 우리 암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깎아 내려주고 그리고 모든 적을 없애주는 거거든요. 이 무식한 한의사가 그저 학교에서 암기만 배워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쓰는데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저는 안 죽습니다. 응?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잘못 봤네. 이거 간암 정도 갔으면 이게 황달에서 흑달로 왔을 텐데 보통 눈짜기가 그릿하고 느리끼리 하고 그러거든요. 이번 눈매를 보니까 까만 동자에다가 하얀 것이 아주 광채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만 생겼지 자기는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약 쓰십시오. 말은 유언처럼 하시는데 눈빛을 보니까 쌩쌩해요.
우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환자가 정기만 살아있으면 가능성이 있다. 마음이 지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죽는 게 보약이지. 여보, 내가 몇 자리 좀 받았나? 49주에 보험은 들어놨나? 이런 사람들 안 됩니다. 저는 안 죽습니다. 죽어도 이 몸은 놓고 갈지언정 어차피 죽는 물건이 아니라고 부처님이 그렇게 설법을 한 거고, 우리 조사문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안 죽는 물건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걸 조사문중이라고 그래요. 보조국사 진심직서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신심 자체가 다르니까. 화엄경에 모든 신심이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고 그랬지만 뭘 믿느냐 이게요. 부처님이 우리한테 뭘 갖다 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아니 부처님께서 얘기했어요. 연못에 돌이 막 무거워서 막 큰 바위가 가라앉습니다. 거기다 놓고 떠라 한다고 그게 뜹니까? 지어놓은 업이 그렇게 무겁게 해놓고 나서 막판에 가서 그냥 뛰어달라고 그냥 모든 죄를 다 부처님이 예수님이 다 짊어져서 우리 거를 다 사해준다고요. 그러면 자성을 확실히 믿든지. 죄무자성 종심기, 죄라는 건 본래 자성에서 생겼으니, 마음 따라 생겼으니 심량멸시 죄영망, 마음을 없애든지. 근데 주십시오 달라고 하는 기복불교 믿는 주제에 뭘 부처님한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의학의 음양관을 살아있는 우리들의 불혹의 나이, 이 주역 강의를 하는, 우리 한의학 강의를 하는, 저 한의사 면허증 이슈 지난번에 천의통으로 들으니까 한의사 면허증 있는 거, 저 한의사 면허증 이슈 지금 한의학인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수근수근한데 멀리서 무슨 왱왱왱왱 하는데 한의사 맞아? 한의학 얘기하는데 한의사 면허증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네. 자, 불혹의 나이, 우리 40강을 맞이해서 정기 바른 기운은 금하고도 바꿀 수 없다. 양정죽 적자제라 깔아드립니다. 정기만 배양을 하면 적은 수수로 사라진다 이거예요. 본명 또 얘기할 뻔했네. 김엑스량 씨 지금 잘 살고 계시겠죠? 제가 간암을 고쳤다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관세음보살. 이거는 중인도 많아요. 지금요. 한 그 배를 가진 선주신데 그 동네가 다 저의 팬이 됐으니까. 물론 나중에 다 우리 신세진 친구네 한의원 환자로 다 몰아다 드리고 왔지만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환자의 눈을 보니까 아차, 이렇게 깎아내리는 약을 쓰는 게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배님이신데, 한의과대학교를 졸업하신데 축구, 배구, 구자 붙은 건 다 잘해요. 근데 한의학 처방은 쌍화탕도 못 외워요. 쌍화탕은 사물탕에다가 육개, 황개, 감초 3개만 더 외우면 되는데 술 한잔 잡수고 선배님 쌍화탕이 이씨 외우는 건 니들이 해야 되는 말. 선배님이 그 면허증 가지고 이씨. 그래도 내가 우리 그때 이제 서울에 있는 중심에 있는 구에서 그래도 우리 구에다가 우승기는 3년째 지금 갖다 주잖아. 아이고 선배님 그 구기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였었어요. 또 정말입니다. 이거 그 선배님 예화를 드는 거니까 선배님 결국은 칭찬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술을 한 잔 권하게 들더니 이놈들이 좀 외운다고 말이야. 니들이 처방 외운다고 다 의사냐 이놈아. 그리고 선배님이 고친 건 뭐 있습니까? 빈정빈정거리기 좋아합니다. 우리 알기를 많이 알아갖고 쬐게 외운다고. 소화가 안 될 때는 산사신공배가 초가 목향사인 나복자 무시에다가 초가에다가 살구 개를 죽이는 행인에다가 살살살살살살 외운다고. 이 선배는 일자 무식군이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분이 중풍을 또 고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인마 내가 중풍을 고쳤어 이놈아. 네? 하루는 하는데 아니 완전히 반신불수가 돼서 왔어. 우리는 중풍이라 그러죠 이놈아. 그렇죠 선배님. 중풍 여러분 이따가 질문에 제가 대답도 하겠지만 봄은 무슨 계절입니까? 봄은 봄이 왔어요. 봄은 뭐에 해당합니까? 봄은 제일 많이 풍한 서습조화 중에 뭘까요? 봄은 바람의 계절 아니에요. 그렇죠? 봄에 중풍 많이 와요.
그래서 아니 그분이 고혈압이네. 이 자식 너는 꼭 어디서 양방 얘기 고혈압 같은 얘기나 하고 왔는데 이 자식 무슨 고혈압이 꼭 중풍이냐 이놈아. 고혈압 중풍이죠. 뇌가 터지면 뇌일열 전신불수되고 그러고 막히면은 뇌혈전증. 아따 진짜 유식하네 이놈. 뭐 양방 얘기 엄청 많이 하네. 야 인마 젊은 친구가 중풍이 그렇게 오냐? 젊어도 요새 중풍 많아요. 애기들도 지금 입이 돌아가. 애기들 구안해서 애기들 당뇨도 있고 지금 애기들 치매증도 있고 애들이 지금 나가서요 엄마 아버지 이름 막 학교를 탁 까먹고 들어오는 게 지금 수두룩해요 여러분들. 아까 대기실에서도 여기 작가님들하고 그런 얘기도 나누는데 어린아이한테 맨날 영어 수학 그냥 뭐 과학 무슨 뭐 피아노 뭐 태권도 뭐 학원 댕겨라 외우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외워라 해가지고 어린애들 머리를 그냥 쫄라매가지고 그냥 그래갖고 그냥 여기 그냥 지식의 위장이 이게 이제 심보라고 하는 건데 이 지식의 위장에 그냥 과학 산수 대학 입시 고등학교 입시 뭐 이런 거에서 그냥 쫙 집어넣고 여기 이제 소장을 지나서 여기 이제 대변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꽉 틀어막아 놨네. 잊어버리지 마. 암기의 노예를 만들어 놓고 잊어버려야 우리가 똥도 싸야 아이고 대변도 넣어야 입맛도 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변비 환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차제에 지난번에 어떤 하여튼 여사님이 오셨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 제가요 변비가 났었어요. 예? 어떻게 하셨는데 지방에 있는데 동네 한의원 가서 여기 백혈 좀 뚫어달라고 그랬대요. 여기를 갔다가 침으로 치료했더니 변비가 좋아졌대요. 언젠가도 얘기해서 지금 몇 번째 반복하는데 변비 있으면 인생 살맛 없죠. 그런데 왜 암기한 건 잊어버리려고는 안 해요.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암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잊기만 있고 기억력이 없으면 치매증이 되긴 하지만 치매증의 원인은요 왕성한 기억력을 가진 어린애들을 잊지마 하면서 여기를 쫄라매니까 어느 날 이게 폭발을 해서 한꺼번에 다 날아간 거예요. 자기 엄마 아버지 집 학교 이런 것 가지고 반항심도 있겠죠. 더러운 마음도 있겠죠. 속으로 지구상이 싫어지는 것도 있겠죠. 그 암기 좀 잘하는 애들을 천재화 시키지 마세요. 그 지식종사의 그 또라이들이에요. 또라이들. 요새는 한글 이름 좋은 거 있지만 왜? 태국에서도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귀한 아들한테 천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왜? 귀신이 들어간다는 속설이 있는데 남의 질투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 그게 음양에 조화가 있고 정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기라는 게 뭘까요? 사기라는 게 알고 보면 너와 나를 싹 분리하는 의식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아저씨는 아무리 눈을 봐도 이런 약을 쓸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잘못 본 거예요. 그때 눈을 안 본 거예요. 눈을 봐서 누렇고 탁하고 그럼 혹시 이런 강한 약을 쓸지 모르는데 음식을 하나도 못 넣는 보는데 왜 또 강한 약을 그렇게 썼는지. 돌팔이 시절 지금도 저도 역시 돌팔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만은 음양은 이제 안 틀리네요. 나이 60이더니 사실 40대 불어고인 나이에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선배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나요. 환자를 잘 모르겠거든 녹음기를 틀어라 그래요. 네? 내가 젊은 사람 이 구기 종목의 최고인 우리 한의사 선배님 말이에요. 무식하게 짝이 없는 우리 한의사 선배님이 중풍에 걸린 젊은 사람을 고쳤대요. 자기가 말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녹음기에다가 가족들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넣어보라고 그랬대요. 그때 배운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나중에 녹음기를 쫙 틀어보니까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거 오토바이 사고 너 6개월 전에 났을 때 그때는 괜찮았었냐? 엄마 뭐 괜찮았어. 힌트를 얻은 거예요 선배님이. 오토바이 사고? 그러니까 중풍이 아니네. 그 뒤로 고혈압을 쓰라. 이분이 단순하면서도 정말로 해안이 있는 선배님이었습니다. 무슨 중풍이냐, 머릿속에 같은 피가 엉겨붙었다 하더라도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런 경우를 뭐라고, 이게 또 까먹었네 이거. 참 무슨 혈이라고 그러죠? 예? 어혈이라고 하죠. 어혈. 오늘은 이 수서양 삼초경 망각의 통로가 자꾸 동하는 날이네. 그냥 어혈이라고 그러죠. 어혈. 여러분들 넘어져서 뇌혈전증이 왔을 때 중풍 치료제 100날 100번 써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 선배님의
단순 무식 사상으로. 아니 오토바이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피가 엉겨붙었군 그래. 그래서 우리가 당귀수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당귀는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에 해당합니다. 천공은 여름에 해당하고, 백자객은 가을에 해당하고, 숙주향은 겨울에 해당합니다. 지난 거 한번 여러분들 BTN 불교 인터넷에 들어와서 지난번 강의를 조사하다 보면 사물탕 얘기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당귀는 봄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도 보혈작용을 시켜주는데, 당귀 씨는 보혈을 시키고, 당귀 두는 지혈을 시키고, 당귀 미는 뭐를 시킨다고 그랬죠 그때? 여러분, 여기 지금 한 번도 안 빠진 분들도 계신데, 이게 지금 40강인데 40강을 한 번도 안 빠진 분이 계시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당귀 미는 뭐 한다고요? 당귀 미는 당귀 수염, 그러니까 당귀 수라고도 그래요. 우리가 당귀 수, 당귀 수산이라고 하거든요. 당귀 수염, 당귀 수염, 당귀 수염은 뭐 한다고요? 파혈을 시킵니다. 파혈, 어혈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성들의 경도가 새까맣게 나오고, 달거리가 새까맣게 나오고, 덩어리져서 나올 때는 당귀 신을 절대로 안 쓰는 건 아니죠. 보혈도 시켜줘야 되니까. 최소한도 당귀 두는 안 넣겠죠. 여러분들 이 기철학 멋있지 않아요? 이거? 같은 당귀인데도 당귀 몸통은 보혈시키고, 당귀 대가리는 지혈을 시키고, 당귀 미, 그걸 이거 우리가 이제 이 수염 숫자 이거 무지무지하게 어려워. 이거 당귀 수산 깔아주세요. 이게 잘 써질라나 모르겠네. 이게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돼. 비슷하게 갑니다. 이게 수염 숫자입니다. 이게 당귀, 이건 발자인가 참. 예, 이게 발자인가? 이 숫자를 쓰나? 저도 지금 헷갈립니다. 지금 당귀 수산, 당귀 수염을 갖다 쓰면 파혈을 시켜줍니다. 파혈을 시켜주는데, 이 당귀 수산을 세상에 딱 6첩, 하루에 3첩 내지 2첩인데, 그래요. 6첩 해봐야 뭐 2첩 재탕해봐야 사흘분 아닙니까?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중풍 걸린 분들, 이야 당귀수산 먹자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거 독약입니다. 여러분들, 어혈이 뭉쳤을 때 쓰는 약입니다. 또 김원경 무슨 얘기하면 그냥 부르르 냄비처럼 끓어가지고 중풍의 당귀수산이 나섰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제가 작게 얘기하면 크게 하시고, 제가 크게 얘기하면 작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귀수산은 어혈약이지 중풍약이, 가봐도 중풍약이 없어요. 중풍약 무슨 당귀수산이 있겠어요. 어혈에 쓰는 거예요. 타박상에 얻어맞고 속에 골병 들었을 적에. 그래서 소쓸개가 또 좋아서, 이렇게 뭐 이런 한약 먹기가 조금 힘든 분들, 형편도 어려우면 어디서 소쓸개 조금 얻어가지고 술에다 타서 잡수고서 땀을 좀 내고, 그 다음에 뜨거운 음양죽, 팔팔 끓는 죽에다가 찬물을 좀 부어서 휘저어서 하면 땀이 한 번 더 납니다. 그럼 속에서 순환이 돼서 좋아지는 소위 소쓸개를 먹는 이유가 어혈에 있는데, 세상의 중풍을, 겉으로 보기에는 중풍인데 히스토리를 듣고 조고각하라, 참 발밑을 들여다봐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예? 조고각하 지난번에 써드렸는데, 이제는 그걸 보고 나면 이렇게 하고, 돌아다 볼 골자, 다리각자, 예? 아래하자. 지난 시간에 강의에서 깔아준 거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선방 출연에 가보면 다리 밑을 돌아서서 비춰봐라 이거예요. 환자의 역사를, 시간이 없으니까 레코드를 담아서 한번 들어보게. 그러면은 묘안이 있을 걸세 하는 얘기가 술 마시다가 들은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 김X 뭐라고요? 여기 무슨 자가 있어요 여기요? 대단하시네요. 네, 기억력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김X량 씨, 이분께서 그러면은 모든 식구들 다 매로 그만 울어라 좀. 아이고, 환자 옆에는 울지 말아요. 애기 간질이나 경계해가지고 막 뒤로 뒤집어 쓰는 걸, 이거를 잔시라고 그래. 눈을 뒤집어 까고 막 이걸 각궁반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건 장국노연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각궁반장. 이렇게 하는 건 뒤로 뒤집어지죠.
그러면 여기는 동맥, 이제 인맥과 동맥의 균형이 팍 깨진 거거든요. 또 허리가 자꾸 굽어가는 거, 소위 구루병이라고 하죠.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그러죠. 예? 허리가 노들담에 고추처럼 되면은 이거는 이쪽에는 동맥은 실하고 인맥은 허한 거죠. 애가 뒤로 뒤지고 눈을 뒤집고 까맣게 뒤집어지고 뭐 얼마 거품을 불고 할지게 엄마 내 잘못이에요. 울지 말아야죠. 그 기운이 전달이 된다니까 애들한테. 이왕 온 거 좀 착하게 신심을 가지고 자리를 좀 비껴줘. 좀 절로 좀 나가주세요. 그러면 내 자식인데 내가 왜 나가? 그러면 저한테 덤벼들어요. 여러분들 처변 불경이라 처지가 변한다 하더라도 좀 너무 놀래지지 말아요 좀. 그러니까 애가 그 기운 받아서 더해요. 그런데 할머니 손은 약손 아이 이런 식으로 좀 침착하게. 근데 가까운 사람들은 잘 안 돼요. 너무 친애 애정에 끄달려가지고 한의사고 양의사고 수술이고 한약이고 침이고 엄마 아버지 자기 자식 낚고는 사람 있으면 놔보라고 그래. 잘 안 나. 동네에서 또 개업을 해놓으면 또 아이고 야 삼촌 왔다 야 아이고 우리 조카가 한의살이야 나 침 좀 놔줘. 그러면 또 안 나서 불신감에다가 얕잡아오는 마음에 여러분들 제발 좀 중병에 걸린 분 옆에서 좀 울고 차라리 고스톱을 치고 웃어요. 차라리. 왜? 다 울으니까 차라리 그게 나요. 옆에 가서 그냥 까먹고 농담이나 하다가 오세요. 뭐 근심척 하는 척 근심도 안 하면서 괜히 그냥 뭐 놀러 가가지고 여러분들 괜히 근심하는 척 위선적인 행동하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나 이런 분들을 친척들은 너무 또 가슴이 아파서 그러는데 그만 울고 그냥 집에서도 울으셨을 텐데 그냥 모시고 오는데 옆에서도 다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학도 지나치면 병입니다. 여러분 아주 환자가 한호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가족들은 떼버립니다. 가족이 그때는 왼수예요. 왼수.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옆에다가 녹음기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여기다가 녹음을 좀 해보십시오. 그 얼마나 많은 녹음이 있었겠어요. 그래 그걸 쭉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주사가 있어. 그러잖아도 주사가 있어? 그 주사가 있다는 말이 뭐죠? 네, 술만 먹었다 하면 눈이 좀 이렇게 되면서 한번 뺐다가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과거에 잘못한 거는 싸그리 기억하는 사람. 이 얘기하는데 저 뒤에 카메라맨께서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그분도 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 새벽 5시 반까지 첫 번째 그 KTX 있는 시간까지 그냥 축 치고 앉아가지고 후배 둘을 놓고서 그냥 새벽까지 시부렁 될 때 보면서 힘들린 사람 같습니다. 술만 먹으면 시비를 건대요. 그러고 동네에서 얻어 터져가지고 얻어 터져서 들어와. 근데 여러분들 딱 치면 아이고 이거 마이크까지도 놀래. 딱 치면 여러분들 우리 멍이 금방 됩니까? 한 3, 4일 안에 일주일 있다 됩니까? 삔 거 바로 와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3, 4일 있으면 이게 파란 게 돋아나거든요. 얻어맞으면 그러고 남편이 어느 날 바라핀 걸 알았어도 그 순간에는 멍해가지고 멍이 안 들어요 마음에. 1년, 2년, 3년 내가 왕년에 시집올 때 어떤 사람이었는데서부터 시작해서 그 집의 시종머리가 뭐 원래 그렇다만도 자꾸 가면 갈수록 멍이 쌓이듯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모든 실제의 멍도 어열도 늦게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오늘 봄이 왔는데 봄에 대한 질문을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엑스량 씨 이어지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짐작했다시피 아하 대충 이미 힌트는 앞에 있었습니다. 뚱뚱하고 냉한 사람은 겨울에 위험할 것이고 그렇죠? 특히 봄에 막 바람이 일어나고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어갈 할 적에 마르고 열이 있는 어린아이들 요새 구안화서도 많이 생기고 중풍이 많이 와요 사실. 그래서 중풍이 첫째로 오는 원인은 맞을 중자 바람풍자. 중자가 이게 가운데 중자 중학교 할 때 중자가 이때는 동사로 됩니다. 자 주어와
그 다음에 동사와 그 다음에 목적어. 그래 나는 바람 맞았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풍의 다른 징조 증상 천천히 말씀해 드리고, 아직 뭐 보면 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철제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허정은 아나운서 뿔따구가 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바람 맞았다 하는 중풍은 여러분들이 사소한 일에도 그러지 않아도 좀 신경이 예민하긴 하지만, 옛날에 저런 것 같으면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그럴 적에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벌레가 겨댕기는 것 같다. 여충행이라, 같을 여자 벌레 충자 행할 행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든가, 혹은 두째 손가락에 마비가 온다고 하는 증상이 제일 위험합니다. 이때는 급히 여러분들이 달려갈 곳은 고혈압에 대한 예방약을 드시든지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시든지, 급할 때 쓰러지면 여러분들 열 손가락을 다 따는데 발가락 끝도 좋습니다. 이 끄트머리를 다 따는 것은 일종의 십선열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하면 바늘이라도 우선 촛불에다 달고서 끄트머리를 따주면 제일 좋습니다. 끝에 있는 십선열,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요 끄트머리에 손톱 바깥에 있는 소택혈 같은 데가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 심할 때는 인중열을 자극을 해서 각성을 시키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다음에 더 이어지는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은 바람의 계절, 우리 봄에 해당하는 노래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중풍의 증상도 좀 더 더듬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